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읽어주는 남자 미스터 비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기관과 거래가 엄청나게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만 해도 기관과 거래가 통계적으로 잡힌 것만 온체인 데이터나 이런 걸로 잡힌 게 1억 2천억 달러를 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얼마입니까? 1,700억, 약 1,700억 정도를 샀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은 팔았어요. 막 던졌어요. 그래서 기관과 거래는 사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왜 비트코인은 계속 횡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비트코인의 지금 현재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발목 잡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그 원인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게 언제 풀리고 어떤 식으로 풀리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에 기관과 고래들이 ETF나 현물 비트코인 계속 매집 중이에요. ETF도 4일 연속 순 매입이 일어났어요. 7월에 그렇게 유출이 되더니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현물 비트코인도 기관과 고래들이 계속 매집 중이에요. 대략 지난주에만 1억 2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700억 정도를 매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트는 가격은 복지부동이죠. 거의 그냥 횡보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스권에서 계속 횡보 중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현재 비트코인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지 그 이유, 그 해결의 실마리와 사인을 읽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오늘 이 중요한 내용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시청하시기 전에 가능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면 9,120만원, 9,130만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조금 떨어졌죠. 지금 보면은 요때 V자 반등한 이후로 한 3일 정도 계속 그래도 급락을 거듭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이제 또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당연히 나타나겠죠. 기술적 지표에서 아래, 지금 46이에요. 46이고. 그래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행보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MACD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며칠 전에 플러스로 한번 잠깐 갔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승의 에너지가 많이 둔화됐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계속 힘을 받지 못하고 횡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8월 이후에 형성된 가격대를 보면은 중요한 그 어떤 분기점이 9,200만 원 선이에요. 요거를 뚫고 나가느냐 아니면 떨어지느냐, 뚫고 나가느냐 아니면 뚫지 못하고 결국에 하락하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인 전망이 좀 달라질 텐데, 만약에 9,200선을 뚫는다라고 한다면 9,400이나 9,500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1,200을 끝내 못 뚫고 질이 멸렬해진다라고 한다면 거의 이렇게 8,900 선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추이를 좀 살펴보시면서,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앞에 주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도대체 이런 행보가 나오는지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세요. 그래서 오늘 구체적인 그 이유들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간으로 어제였죠. 미국 시간 기준으로 된 번역 기사니까 비트코인이 반등했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의 이야기였고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기관 고래들, 기관 투자자의 매집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갤럭시 디지털과 비트코에서 1,540개의 BTC를 수령을 했다라고 하는 거. 평가액이 거의 1억 달러 됩니다. 9,940만 달러. 근데 바이낸스에서도 434개의 비트코인이 출금됐고 2,800만 달러 규모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지갑으로 이동한 비트코인들까지 다 하면 1억 2,700만 달러 루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700억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다른 기사들도 제가 안 갖고 왔지만, 예를 들면은 모건 스탠리, 그죠? 그 다음에 블랙락, 또 다 이번에 몇백억씩 매집을 했어요. 약간 잠잠하더니 8월달 들어와서 기관과 투자들이 매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또 왜 차트는 가격은 움직이지 않을까요? 계속 횡보만 하고 있을까요? 어쨌든 이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센티먼트 데이터를 보더라도 여기 보면은 10개 BTC에서 1만 개 BTC를 지갑에 보유한 것의 그 보유량은 늘었어요. 근데 0.01 BTC 미만을 보유한 지갑은 오히려 줄었다라고 하는 거. 고래가 오히려 공급을 흡수하고 개인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거나 아니면
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근데 이거를 사실은 지수로 보면 이게 이제 하나의 서사잖아요. 하나의 소재이고, 그리고 이제 차트도 좀 전에 보셨지만 이런 건데, 이거를 미리 선행하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MVRV 지수입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항상 MVRV 지수를 말씀드리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MVRV 보면 지금 현재 1.22예요. MVRV라는 거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지금 현재 시장에 있는 비트코인의 총 가격을 실제로 비트코인이 시장에 나오게 한 조달 비용. 그러니까 실제로 조달 비용이니까 가치죠. 이게 말하자면 생산 가격이에요, 이게. 생산 가격과 시장 가격, 혹은 가격과 가치인 건데, 그러니까 이 가격을 가치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가격과 실제 가치의 상관관계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관들이 왜 보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기관이나 고래들은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그걸 먼저 봐요. 차트 이전에 이걸 먼저 보는 게, 첫째, 투자를 하고 있는 혹은 투자하려고 하는 그 자산의 유동성을 봐요. 그게 그 자산의 유동성, 즉 비트코인의 유동성이 바로 MVRV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죠? 자본의 유동성은 뭘로 봐요? 예, 그거는 이제 소파 금리로 보는데, 어쨌든 그거는 좀 나중에 하고, 어쨌든 지금은 1.2인데 이게 기준이 뭐냐면 0 이하에서 1%대. 그러니까 이게 0이고 여기가 1인데 0 이하에서 1%대. 이게 2예요. 2인데 요 사이에 있다 그러면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낮으니까. 매수해야 되는 아주 좋은 찬스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3이 넘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제 팔아야 될 때다. 3부터는. 3이 지금 6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파는 거예요. 예. 요때가 되면. 물론 보수적으로 하면 막 2.8, 2.9부터 파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막 위험을 선호하는 분들은 3.7 이상이 넘어가서 파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3.0이면 매도한다. 이것으로 보면 돼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지수죠. 이걸로 하면은 거의 지는 일이 없어요. 무조건 이게. 물론 하루 단위로 거래하시는 스캘핑이나 며칠 단위로 거래하시는 데이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요. 그거는 다른 기준으로 해야 되고, 예, 그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해서 컨설팅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일반적인 투자를 하신다. 뭐 장기가 됐건 중기가 됐건 단기가 됐건 일반 투자를 한다 그러면 사실 이 MVRV면 매수매도 타점 거의 100% 다 잡을 수 있어요. 요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일차는 무조건 따요. 그리고 기관과 고래는 이걸 가지고, 이걸 항상 먼저 봐요. 항상 이것과 소파 금리를 항상 먼저 보고, 차트는 뭐 볼 경우에 제일 나중에 봅니다. 확인차. 예, 그래서 요 부분을 확인하더라도 지금 왜 횡보하고 있는지 알겠죠. 예, 왜 횡보하고 있는지 MVRV, 예, 지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분할 매수 타이밍이다. 그러니 당연히 안 좋거나 횡보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어때요? 파생상품 시장에서도 슈어 포지션이 청산이 아주 많이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슈어 포지션 청산이 1억 1,200만 달러나 됐고, 예, 이 중에서 암호화폐 전체가 있고, 이 중에서 비트코인은 3천만 달러를 넘었어요. 그래서 이틀 연속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롱 청산은 800만 달러밖에 안 돼요.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교과서적으로 하면 슈어 청산이 현물 매수로, 이게 슈어 청산이 됐으니까 가격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올라가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같이 놀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슈어 청산이 현물 매수로 이어지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데, 슈어 청산이 현물 매수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누구만 사고 있다? 기관과 고래만 사고 있고, 개인들은 안 사거나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걸 보실 때 아시겠지만, 슈어 청산은 하나의 연료이고 시그널이고, 현물 매수는 엔진이에요. 실제 행동인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200만 원대를 주목해야 된다. 이거를 뚫을 거냐 내려갈 거냐 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차트상으로는 그거를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드리고요. 자, 한번 보죠. 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나. 자, 보면 얼마 전에 발표됐죠. 7월 비농업 고용 지수를 보니까 23,000명이 예상보다 밑돌았어요. 쇼크였죠. 이 얘기는 뭐예요? 고용이 저하되고 있다. 예상보다. 그러면 고용이 저하된다는 건 경기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금리 인상의 근거가 약해지죠. 이렇게 경기도 안 좋은데 금리를 올린다고 더 악화될 텐데, 그래서 이거는 뭐다? 비트코인에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지금 시장에. 근데 한편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지금 중동에서 브렌트유, 중동 전쟁 이런 거, 이란 전쟁 때문에 브렌트유가 83달러를 넘었어요. 이 유가 상승이 장기화된다면 어떻습니까? 인플레이션 위험이 증가하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 어때요? 금리 인하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게 너무 심해지면 금리 동결도 점점 약해진다고요. 그랬을 때 이거는 비트코인한테 불리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는 상반된 두 가지 요소가 충돌하고 있어요. 하나는 금리 인상이 한다고 그랬는데 약해지는 거, 꺾이는 거. 그다음에 하나는 그렇다고 금리 인하를 하자니 하기가 힘든 상황이 계속 충돌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박스권 행보를 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무려 4.67%예요. 예, 지금 30년 금리는 보시면 5% 돌파해서 19년 만에 장난 아닌 거죠. 예, 이러면 무슨 얘기예요? 시장 유동성이 장기 채권에 몰린다는 거예요.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몰리지 않고. 그래서 지금 이게 비트코인한테 불리한 거죠. 유동성 흡수에. 되게 불리한 상황인 거예요. 게다가 여기서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 그건 이제 따로 이 독립적인 내용을 하려고 하는데 단기 채권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단기 채권을 재무부가 계속 확대해서 발행한다는 건 뭐예요? 그걸 사면서 단기 자금들이 재무부 지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시중에 단기 자금 유동성이 떨어지는 거고 아시겠지만 단기 자금은 비트코인한테 직접적이거든요. 그래서 타격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는 되게 불리한 상황이 이 채권 관련해서는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미국과 일본이 엔화 폭락을 막기 위해서 공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 일본이 갖고 있는 미국 채권을 팔아버릴까봐 팔지 못하게 하고 그거를 연준에 담보로 맡기게 하면 연준이 달러를 지금 내주고 있어요. 8월 1일부터 해서 언제까지 한다는 업종을 계속 한동안 할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이 연준한테 달러 받아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일본이 그걸로 그 달러로 엔화를 사죠. 예, 그럼 시중에는 어떻게 돼요? 돈풀기가 되는 거예요. 달러 돈풀기가 되는 그런 효과가 나오고 있다. 원래는 엔화 폭락을 막으려고 그래서 미국 채권을 일본이 파는 걸 막을 목적으로 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돈풀기 결과가 되면서 비트코인에게는 기회가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또 상반된 요소죠. 두 가지 요소예요. 채권 부분은 불리하지만 엔화 공조는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박스권 행보의 거시경제적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반된 요소들이 시장에서 부딪히니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계속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고래나 기관들은 계속 사는데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이겁니다. 비트코인 고유의 내부 불확실성이 있어요. 이게 9월이면 강행이 돼요. 9월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큰 문제인데 이게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문제거든요. BIP110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비트코인 임프루먼트 프로토콜에서 비트코인의 업그레이드 같은 거에 대한 110번째 제안인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지지하는 사람이 소수예요. 근데 어쨌든 강행될 거예요. 예. 이거는 뭐냐면 되게 어려운 기술적인 게 있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이렇게 해보자면 한쪽은 뭐냐면은 야, 비트코인은 화폐야. 새로운 형태의 화폐야. 그러니까 화폐 이외의 다른 기능이나 이런 것을 설사 그게 수수료 수입에 도움이 되더라도 비트코인을 있게 하는 블록체인 위에 실지 마. 뭐 여러 가지 파일이나 데이터나 이런 거 실지 마. 설사 그게 이 블록체인을 운영하는 채굴자나 그 다음에 운영자들, 노드 운영자들한테 수수료가 떨어져서 이것이 블록체인의 보안성이나 이런 거를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대신 노드 부하가 계속 걸리잖아. 이게 계속되면 나중에 노드 참여하는 사람들은 손해보는 거잖아. 그러면서 그런 거 올리지 말게 하자. 화폐에 직접적인 관련된 것 데이터 외에는 올리지 않게 1년 동안 하자라고 하는 게 BIP110이에요. 이걸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머지는 뭐냐면 야, 우리 비트코인은 단순히 화폐일 뿐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블록체인이야. 그런 걸 막고 검열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현실적으로 계속 반감기가 있고 계속 채굴이 어려워지는데 우리 채굴 없잖아. 그 다음에 이걸 운영하는 노드 운영자들 전 세계 18,000, 19,000이 되는 노드 운영자들도 현실적으로 뭔가 수익이 있어야지 이 일을 계속할 거 아니야. 예? 그랬을 때 이런 꼭 화폐에 도움이 안 되더라도 여러 가지 것들을 올릴 수 있는 데이터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받아들이면 요거인 거고 요거인 거죠. 없애자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요걸 안 받아들이는 게 요런 거죠. 그래서 보면 화폐다. 이 기능 없애자 다른 거 화폐 외의 것들은 올리지 말게 하자라고 하는 게 일부 개발자가 제안을 해서 찬성하고 있는 거예요. 대다수
채굴자나 노드 운용자들은 수수료 문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유를 억압하지만 검열하지 마라고 하는 어떤 가치적인 의미의 설득력을 가지고 자유로운 블록체인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일단 강행이 될 것 같은데 자칫하면 이게 블록체인이 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프트웨어적인 거잖아요. 뭐뭐는 못 올리게 하자. 근데 이게 이 의견이 잘 안 돼서 그럼 너희는 너희대로 놀고 우리는 우리대로 놀래 해버리면 하나는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화폐 체인의 한쪽으로 하고 한쪽은 자유 블록체인으로 분리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포크가 아니라 하드 포크가 되는 거죠. 완전히 하드웨어 자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조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는 이슈지만 나중에 커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변수 없이 가면 9월에 강행됩니다. 이 BIP 112. 그럼 이제 더 이게 논쟁이 심화되겠죠. 이 부분도 일단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한국에서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계속 논쟁이 되고 비트코인의 리스크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계속 횡보가 되게 하는데 하나의 원인이 된 하나의 시장의 리스크에 이 부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저 개인적인 견해로는 저는 후자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앞으로 잘 살아나가려면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가치 저장 보존의 용이성 이런 뿐만이 아니고 이더리움이나 트론처럼 향후 미래의 블록체인 경제, 블록체인 금융을 떠안는 블록체인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단순히 화폐에 이 기능만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여러 가지 이외에 다른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자산을 올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화폐가 아니라 어떤 네트워크, 블록체인의 원래 그 고유의 질서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자산들을 올려서 발행하고 운용하는 그런 자유로운 블록체인이 되어야 비트코인의 가치도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특히나 블록체인의 어떤 그 검증 방식이 이더리움이나 이런 식으로 이게 보상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보안이 아주 철저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디지털 금융할 때도 이 결제, 디지털 결제, 보안에 있어서만큼은 핵심 코어 역할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후자를 지지하는데 그건 이제 개인적인 견해인 거고 어쨌든 이런 리스크가 시장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요. 자, 그랬을 때 5줄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MVRV가 1.2이듯이 고래와 기관은 요거에 따라서 조용히 매집하고 있고 개인은 조용히 매도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관찰하든지. 그리고 9,200원 돌파 여부가 중요한데 죄송합니다. 9,200만 원이죠. 9,200만 원 돌파 여부가 중요한데 지금 현재 박스권에 갇혀서 횡보하고 있죠. 이렇게 되는 이유, 횡보하는 이유는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고용지표가 활약하면서 금리 인상은 약화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반대 경향으로 유가 인상이 유지되면서 금리 인하가 불가능한 이 두 가지 요소들이 부딪히면서 박스권 횡보의 이유가 되고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장기채 금리가 최고점을 유지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본의 유동성이 채권으로 쏠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비트코인한테 불리한데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일본의 엔화 공조를 통해서 원래 의도와는 달리 달러가 공급되고 있다는 거. 한 달에 대략 최소한 600억 달러 이상 시중에 달러가 공급된다는 거. 이러면은 또 비트코인한테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내부의 리스크죠. 위험이죠. BIP 110 내부 논쟁 중인데 이게 이제 9월에 강행이 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랬을 때 화폐 중심론의 체인이 될 거냐, 자유 블록체인 중심론이 될 거냐의 분리 위험이 있다는 게 우리 비트코인의 지금 현재 내부적인 리스크다라고 하는 부분 정리를 하면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기관과 고래의 매집에도 불구하고 횡보를 거듭하고 있다는 내용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의 추이를 보면서 우리가 전망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트코인 읽어주는 남자 미스터 비트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기까지 시청하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